발이 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생긴 발가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발바닥을 보면 이렇게 5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보통 엄지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뭐 검지랑 비슷한 상태. 그런데 이렇게 손가락처럼 검지가 엄청 길고 엄지가 짧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 그리스형 발가락이라든지 몰톤풋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엄지발가락의 체중, 하중이 가장 많이 실려야 발바닥에 있는 아치 구조가 튼튼하게 체중을 잘 버텨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발가락들은 그게 이제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점점 아치 구조가 무너지면서 평발이 되기도 쉽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티눈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발바닥은 인체의 가장 밑에 있는 거잖아요. 밑에서 체중 부하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그 위에 있는 무릎보다 위에 있는 골반, 그리고 골반 위에 있는 뭐 요추라든지 경추, 목까지도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발 관리를 이렇게 생긴 분들은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뭐 저도 타고나기를 그렇게 엄지발가락이 좀 짧은 발로 타고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네. 조교 생각하지만 하기가 쉽지는 그럼요. 않거든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점심시간에 운동을 좀 해요. 특히 몸통 근육을 길러서 여기에서 튼튼하게 잡아주면서 허벅지와 종아리와 발바닥까지 근육 균형을 맞춰주는 뭐 예를 들면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저는 필라테스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네. 한 3년 정도 하니까 발 건강이 좀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더 아픈 질환이 생각나 버렸어요. 어떤 건가요? 족저근막염. 네. 그렇죠. 발바닥 디디기만 해도 통증이 있는데 특히 이분들은 좀 안타까운 게 밤에 잠을 자고 나면 푹 휴식을 했으니까 아침에 상쾌해야 되는데 침대에서 일어나서 발을 디디는데 그때가 제일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특징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아침에 발 뒤꿈치가 가장 아프다라는 것이고 발에는 여러분 발이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 뼈가 26개나 있어요. 그러면 그 뼈와 뼈들을 연결하고 겉을 감싸는 근육들은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을 지나가는 튼튼한 막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발바닥 아래에 있는 족저근막이라고 하는데 이 근막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통증도 좀 심하기도 하고 치료가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인데 침 치료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발바닥에 침을 맞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아프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6주 정도를 치료를 하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발바닥만 치료해서는 안 돼요. 발바닥과 연결돼 있는 종아리. 우리가 손 같은 거 마사지 할 때도 네. 팔까지 하잖아요. 그쵸. 발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종아리는 몸의 아래쪽에 있잖아요. 심장에서부터 내려보낸 피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 종아리 근육이 잘 수축해야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아리 근육이 힘을 잘 하지 못하면 아래로 내려가서 양분을 공급한 다음에 발바닥에 있는 노폐물을 끌어올려와주는 혈액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해서 염증이 심해진다든지 뭐 새롭게 생긴다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아리까지 좀 같이 치료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가시게 되면 혈액순환을 좀 왕성하게 하는 몸에 맞는 한약을 처방을 받으실 거고 발바닥과 더불어 대부분의 경우 종아리까지 같이 침 치료를 받으실 거고 집에서 관리하실 때도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과 함께 종아리 함께 마사지를 해주시면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격을 하면 몸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조격을 하면 일단 발이 따뜻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따뜻해지면 좀 피의 흐름이 활발해지거든요. 뜨거운 것들은 움직임을 좀 많이 하니까 그래서 발이 따뜻해지면서 발바닥에서부터 혈액이 잘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일단 내려가는 거는 중력 때문에 쉽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것은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격을 해서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더 왕성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고 기왕 하는 김에 발바닥뿐만이 아니라 종아리 절반 그리고 그 위에 무릎 정도까지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으실 것 같아요. 남지영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증상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 좀 너무 안타까워요. 음. 간지러움증이라는 게 굉장히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쵸. 더군다나 약을 드시고도 이제 간지러우신 경우도 많으실 것 같고, 약을 드시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만큼 간지러우시다는 건 굉장히 심한 증상이신데, 그렇다면 이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제가 안내를 해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왜 내가 먹은 것이 소화가 답답하거나 더부룩하거나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피부로 나타나는지, 그게 굉장히 의아스럽고 아리송하실 텐데, 그렇다면 피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시청자분 답답한 것을 풀어드리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피부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신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 기능도 하고, 대부분 이제 피부는 뭐 이렇게 꼬집어서 아픈 통각이라든지 간지러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느끼는 감각기관이라고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감각기관으로서도 굉장히 피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첫 번째 기능은 보호인 것 같습니다. 피부가 온몸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근육과 혈관과 몸 안에 있는 장기를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하는 뭐 병균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막아줄 수가 있고, 또 피부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 체내에 있는 물질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신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전신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다른 부분에서 또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뭐 음식을 드시고 나서 두드러기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으셨는데, 아마도 제 추측에는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다음에 여러 가지 혈액 안에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발생을 했거나, 그렇게 되면 온몸에 있는 혈관을 타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온몸에 있는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화기관 내에서 이제 뭐 흡수가 된 다음에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부 장벽, 이 장벽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피부가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다면 작은 자극에도 그런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사실 시청자분께서 좀 자세하게 증상을 알려주셨는데 그로부터 제가 여러 가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추측일 뿐이잖아요. 정확하게 치료를 받으시려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4가지 진단이 필요합니다. 망, 문, 문절이라고 하는데요. 보고, 그리고 환자분 호소하는 증상을 듣고, 그리고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두드러기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떠한 양상인지 제가 본 게 아니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음식에서 유발되는 두드러기인 걸로 미루어 소화기 쪽을 좀 다스리셔야 될 것 같고, 목 아래 부분에서 두드러기 나시는 걸로 봐서 척추 분절 이런 부분들도 좀 케어하셔야 될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